그래서 캔디스 오원스와 앤드류 윌슨이 어제 패트릭 벳 데이비드의 진행으로 토론을 했어요. 캔디스가 찰리 쿡에 대한 그녀의 터무니없는 음모론 중 어떤 것이라도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 이건 제가 다뤄본 행사 중 최악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누가 이 토론에서 이겼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멍청해서 캔디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은 저는 정말 싫어해요. 닉 푸엔테스와 동의한다는 말을 하기는 정말 싫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토론은 사실상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놀라운 점은 찰리 커크가 자신의 살인사건을 다루는 끝없는 막장 드라마에서 배경인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극도의 자기애를 가진 캔디스 오웬스와 그녀가 불러일으킨 집단적 광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옳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 건 그들이 이렇게 길고 긴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최소한 그랬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들으러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렇게 낮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앤드류 윌슨이 정말 끔찍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캔디스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우리가 전혀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앤드류 윌슨은 정말 능력 있는 토론가예요. 그리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주장만 가지고 와서 캔디스의 이야기에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이 토론의 맥락을 설명하자면 이 토론을 준비하는데 몇 주가 걸렸고 누가 토론을 하고 누가 진행을 맡을지 결정하는데도 몇 주가 걸렸어요. 조 로건, 팀 풀 등 여러 사람이 후보에 올랐죠. 마이클 놀스에게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수십만 달러가 걸려 있었어요. 즉 그들은 모두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뜻이죠. 앤드류 윌슨은 이 전체 행사를 위해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자금을 모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십만 달러의 광고 수익까지 이 터무니없는 이벤트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선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죠. 그런데 제가 정말 믿을 수 없었던 건 인터넷이 이제 앤드류 윌슨이 이 토론에서 졌다고 결론 내린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보여줍니다. 그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간들은 인터넷에 다 퍼져 있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속이 메스꺼워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 관점에서 이 상황의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오스만 골드가 여기서 쓴 것처럼 캔디스 오웬스는 멍청이고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멍청하다고 했어요. 테러리스트 좌파라는 실존적 위협에서 집단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 그녀의 역할은 잊혀져서는 안 돼요. 무가치한 것보다 더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존재예요.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앤드류 윌슨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캔디스가 아무런 논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뛰어난 토론가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거든요. 그게 그가 거기에 온 전부였어요. 보시다시피 그는 찰리 커크 재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미묘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캔디스가 토론 내내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상기하게 돼요. 네, 질문을 그런데 충분히 만약에 따라가지 당신이 이 못하고 일에 있는 건가요? 참여하고 타일러 로빈슨이 유죄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말할 거라면 저는 그냥 그러면 당신이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떤 그가 그럼 받고 있는 반박을 혐의 중 해보자. 하나라도. 진짜로. 그래. 아니 이건 정말 딱 함정 아니야. 질문이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클립을 재생해주세요. 그래? 문맥 떼고 그래, 저를 그래. 몰아세우고 저를 곤란한 입장에 두네요. 이건 그러니까 공정하죠. 제발 질문에만 당신이 계속 답해주세요. 지켜봤으니까 이름을 말할 수 7 있나요? 가지 모두 말해보세요. 좋아요. 자, 해보세요. 그럼 당신이 그래요. 한 명의 당신이 이름을 7명 말해보세요. 모두의 이름을 말했어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말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그건 틀렸어요. 7개 모두 말해보세요. 그는 심지어 이건 마치 7개 모두 말해보세요. 7개 저는 모두 할수 말할 있을 수 것 있나요? 그럼 해보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하세요? 필요 없어요. 세어보세요. 어서요. 손가락을 들 이름을 필요는 말해보세요. 없어요. 손가락을 알겠어요. 올려? 나도 잠깐만 할수 이름을 있어요. 말해보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곧 캔디스 온스가 그 이름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우리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혐의는 가중살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혐의거든요. 아니요,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살인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면 아니에요. 시간 제한 안에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게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그가 이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가중살인은 아주 좁게 정의되어 있고 형벌이죠. 사형이 선고될 좋아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앤드류 윌슨은 타일러 로빈슨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캔디스와 토론할 수 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앤드류 윌슨은 이번 토론의 목적이 타일러 로빈슨이 찰리 쿡을 암살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하러 온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는 캔디스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증명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캔디스는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년이에요. 즉 당연히 그녀는 상황의 모든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녀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캔디스가 옳다고 생각하는 저지능자라면 그녀가 색깔, 시간, 도장 같은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에 대해 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캔디스 오원스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앤드류 윌슨이 토론의 승자임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기꺼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그 사실이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이 이렇게 세부 사항과 복잡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과 정보로 사람들을 쉽게 조종하고 이 사건이 타일러 로빈슨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그 사실이요. 그건 처음부터 앤드류 윌슨이 토론하려고 했던 주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캔디스의 모든 주장과 이론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 증거도 없고 신뢰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에서 프랑스까지 이것저것 모두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앤드류는 그걸 정말 완벽하게 해냈죠. 하지만 캔디스가 또 한 번 성공한 건 바로 이 순간에 앤드류가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애초에 사건에 관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네가 이 사건에 집착해서 이 사건을 전부 캔디스에 관한 것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찰리의 명예를 지키거나 찰리가 믿었던 것을 위해 울프와 싸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입장을 계속 고수했죠. 토론 내내 그 입장을 지켰어요. 그의 입장은 나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어쩌면 그건 멍청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타일러 로빈슨 사건을 토론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토론하러 왔고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캔디스의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녀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녀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7가지 혐의와 이것저것 그리고 시간까지 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라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앤드류는 캔디스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 자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 순간이 바로 전체 토론에서 기억될 순간이에요. 참고로 언팍 아메리카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건 터닝포인트 USA에 대응하는 민주당 쪽 행사예요. 이분들은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나타나요. 알겠죠? 토론하러 오는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요. 소란을 피우고 시위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집단이에요. 분명히 민주당원들이고 터닝포인트 USA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관련해 제가 찾은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조회수 270만 회가 넘는 영상이 바로 UN Unfuck America 투어에서 나온 거예요. 터닝포인트 USA와 찰리 커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 단체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전체 토론에서 기억될 순간입니다. 앤드류 윌슨은 타일러 로빈슨에게 한 가지 혐의가 뭔지 말하라고 지명받았지만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는 캔디스 오원스가 기억만으로 모든 7가지 혐의를 말하기 시작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는 캔디스가 몰래 문자 메시지로 답을 받았다고 비난했지만 PPD의 진행자가 그녀가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앤드류는 이번 대화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론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어떤지 알기 때문이죠. 지난 몇 달, 아니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보낸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수많은 복잡한 세부 사항을 모아서 자신의 청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로잡으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라는 걸 알 거예요. 중요한 건 그녀에게 실질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거에 관해서라면 분명히 캔디스 원스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건 당신은 정말로 TPUSA나 에리카 커크 또는 에리카가 찰리 커크의 살인에 실제로 참여했거나 미리 알았거나 혹은 그 살인을 도왔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여기서 법적인 공경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한 Oh 모든 my 것은 God. 제 팟캐스트에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밖에서 이건 분명해 에리카나 TPO USA가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 알아요? 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 모두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겁쟁이라서 당신에게 더 나은 대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 봐. 그래서 그녀는 브라이드 오브 찰리라는 전체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맞죠? 그 시리즈는 에리카 쿡을 공격하면서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요. 여기 토론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나는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앤드류 윌슨이 내내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터넷이 이 토론을 지켜봤다는 사실, 제가 말했듯이 그건 정말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저는 앤드류를 좋아하지 않아요. 캔디스도 정말 싫어요.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가 그에 대한 어떤 주장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요. 이걸 들어보세요.
캔디스 오원스는 13,947단어를 말했어요. 앤드류 윌슨은 5,000단어를 말했죠. 캔디스 오원스는 약 1시간 45분 동안 발언했고 앤드류 윌슨은 약 59분 동안 발언했어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해요. 앤드류 윌슨은 자기 주장을 방어했고 캔디스 오원스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고 주장을 거둬들이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대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제 다른 질문은 스테이크하우스 영수증에 관한 거예요. 방금 전에 모든 질문을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럴 스테이크하우스 필요 영수증 없어요. 가지고 계세요? 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크하우스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곧 영수증을 공개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수증을 공개했죠. 일부 내용을 가렸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코 로빈슨이 그 스테이크하우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적 없습니다. 아요, 또 그러네요. 앤드류 윌슨이 하는 일은 그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가 토론에 나간 전부의 이유였어요. 그의 목적은 그녀를 공격하거나 타일러 로빈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흔히 하는 큰 실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캔디스가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자신감 있고 지식이 많으니까 반드시 옳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어떤 것도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하지 못해요. 절대요. 여기서도 그가 한 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여러 번 계속해서 증명했죠. 그런데도 그녀가 그를 딱 한 번 곤란하게 만든 그 순간만을 인터넷에서는 증거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 앤드류 윌슨이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 타일러 로빈슨에 대한 토론에 와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가 조사하고 기억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가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살인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캔데이스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닉 푸엔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건 찰리 커크가 자신의 살인사건에 대한 끝없는 막장 드라마에서 배경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극심한 자기애를 가진 캔디스 오원스와 그녀가 유발한 집단적 정신 착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항상 캔데스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살인사건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이 대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야기를 처음 보도했을 때 주인과 통화를 했어요. 아마 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고 영수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공유한 건 그 일이 전부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앤드류 윌슨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요. 좋아요. 잠깐 그의 채팅을 읽어볼게요. 저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찰리 커크 암살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말할 거예요. 네, 연루된 거죠. 이해해요. 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꼭 기억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헛된 추적에 빠뜨리지만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고 말하는 거지. 넌 완전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관련되어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보도했던 그 정보를 준 사람이 그날 프랑스 외인 부대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어.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넘긴 그 정보를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건 내 직업적 한계에 해당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은 그에 저는 대한 미국 확실한 정부가 증거는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에 알겠어요, 대한 증거가 알겠어요. 있나요? 그렇죠? 그만해 줄래요? 계속 뒷받침할 증거 얘기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그냥 제 생각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일 뿐이에요.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저는 말씀드린 당신의 거예요. 주장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 네, 주장을 하지만 저는 뒷받침할 이 말에서 증거가 있는지 분명히 물어볼 제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당신이 당신은 생각할 계속 수 있는 건 뒷받침할 맞지만 증거가 지금 있냐고 주장을 묻고 하고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의합니다. 뒷받침할 당신은 증거가 생각할 있다고요.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알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여부에 하지만 대해 있잖아요.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바로 있어요. 그녀의 능력이에요. 우선 그녀가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는지요. 그리고 앤드류가 다리를 떨면서 거의 불안해하는 것과 그녀가 그만 좀 해. 너 때문에 짜증나. 라고 말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너 때문에 짜증나. 라고요. 너 때문에 짜증나. 라는 말은 지능이 낮아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논쟁을 세밀하게 분석할 뉘앙스도 없는 사람들이 듣고 와, 캔데스가 여기서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런 말을 꺼냈잖아. 그녀는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증명하려고 하죠.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네가 마치 네 생각이 근거에 기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니 하지만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해요. 그녀는 말장난을 해요. 상대가 한 짧은 말꼬리를 잡아서 올가매죠. 그녀는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있죠. 하지만 내가 그런데 묻고 싶은 너는 건 그럼 네가 네가 문제 삼는 뒷받침할 건 뭐야? 증거를 가지고 나는 있느냐는 생각한다라는 거야. 말에 대해 네가 문제 삼는 게 뭐야? 이스라엘이 그래? 관여하고 있어요. 맞아요. 방금 네가 말한 거야. 네가 말했잖아. 내가 내 그렇게. 생각엔이라고 말하긴 했어. 완전히 자신 있다면 Never 그렇게 doubt. 생각할 거야. 생각할 때 완전히 자신감을 자신 가질 수 있었어. 있어?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회사에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자신 있게 그 근거로 나는 지금 20분 거리인데
5분 안에 도착해야 하거든 이라고 말할 거야. Andrew, 그게 바로 네가 확신이 내가 있는지 너한테 없는지 뭐 하나 알 수 있는 말할게. 방법이야. 잠깐만, 내 잠깐만. 여동생.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만약 나는 회사에 늦을 거라고 완전히 확신해 라고 말한다면 내가 늦을 거라는 증거는 회사가 20분 거리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는 5분 안에 도착해야 해. 그래서 나는 완전히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찰리 커크 암살에 관여했다고 완전히 확신한다면 나는 그냥 그 증거가 뭐냐고 묻는 거야. 아니면 최소한 왜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사실 수 나는 있는지 내가 왜 그 그렇게 사고방식을 생각하는지 설명해줘.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또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나는 네가 이 토론의 본질에서 이미 졌다고 확신해. 그래서 이제 네가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생각한다고 했던 것들로 화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그것들은 생각할 수 이 있는 권리가 토론과 있어. 관련이 알지? 있어. 사실 우리 토론의 주장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에게 다시 상기시켜줄래? 그리고 내가 질문해도 된다고 네가 말했던 말했잖아. 것도 나는 상기시켜줄래? 마음껏 네가 하라고 내 마음껏 했지만 이런 넌 것들에 그렇게 하지 대해 물어봐도 않았잖아.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정할 수는 없어. 또는 나는 나에게 네가 왜 어떻게 생각할 일해야 수 있냐고 하는지 묻는 정하고 거야. 있지 않아. 그녀가 실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가 하는 방식이나 행동을 문제 삼는 걸 보이니 이게 바로 그녀가 정말 잘하는 거야. 내 말은 제레미 보어링도 분명히 이에 대해 생각이 있을 거야.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지난주 캔디스 오웬스와 우파 평론가 앤드류 윌슨이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지 협상을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공격이나 인신 공격은 하지 말라고 했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윌슨이 말하게 그 사람은 자동으로 패배하게 되고 이는 사회자가 집행한다고 했어. 캔디스의 반응은 의미심장했지. 인용하자면 너무 물러터지지 마 라고 했어. 대중이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결정할 것이고 너는 어떤 애매한 세부 조항으로 그 판단은 유도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고전적인 토론 규칙에 따르는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 없다는 거지. 모욕과 인신공격은 허용되고 점수는 공정한 사회자가 아니라 대중, 즉 군중에 의해 매겨져. 그래서 캔디스가 계약서와 법정을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실제로 패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런 곳들이야. 사실 계약서와 법정의 전체 목적은 캔디스 오원스 같은 사람들과 그들이 옹호하는 제3세계식 사고방식을 꺾기 위한 거지. 맞아. 지난주에- 개인적인 모욕이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대중이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캔디스 오웬스를 따라다니고 그녀를 지지한 멍청한 대중과 군중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캔디스 오웬스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각할 만큼의 자기 인식이 없지만 앤드류 윌슨의 트롤링은 전문가 수준이에요. 어제 그 토론 이후로는 캔디스가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알겠어요. 몇 달 동안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들이 프랑스 이스라엘 살인 음모에 연루됐다고 몰아붙이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협조적이라는 게 드러났네요. 약속한 대로 방송에서 실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나요? 찰리에게서 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문자 메시지를 방송에서 처음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자가 여전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한 방식의 공개네요. 그래도 모두들 그 문자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앤드류가 방송에서 그 문자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도 계속 지켜볼게요. 그는 그냥 캔디스가 11개월 동안 매일 해온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캔디스가 그를 비난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위선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앤드류는 이런 것들을 캔디스에게 되돌리려고 했어요. 이게 토론에서 일어나는 일의 큰 부분이에요. 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 나중에 보여줄게. 내 방송을 봐. 라고 했죠. 이 토론에서 나온 클립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보거나 리뷰하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 클립들은 그냥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캔디스의 정말 교묘한 전략과 자기 뜻대로 하려는 시도를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항상 하던 바로 그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방 먹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캔디스예요. 그렇죠? 그녀는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과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에리카를 공격하고 실제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앤드류 윌슨은 또다시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이게 그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남자 브렌트가 말하듯이 벤 샤피로가 찰리 커크를 죽였다고 자백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의 소총이 범죄 현장 근처에 남겨져 있고 소총에 DNA가 남아있고 지붕이 드라이버에도 DNA가 있어요. 그의 차가 캠퍼스에서 목격됐고 그는 경찰에 자수했어요. 벤의 변호사는 그가 목표를 맞췄다고 말하고 벤의 아내의 파트너는 벤이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모든 증거들이 벤 샤피로에게 불리하게 쌓여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캔디스가 아니 벤 샤피로는 무죄야 라고 말할까요? 찰리를 죽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녀가 타일러 로빈슨에게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모르겠어요. 한 75, 85%쯤 될까요? Candice? 0%. 제로예요. 우리가 본 증거를 보면 저는 가능성을 0%로 봐요. 그녀는 자기가 본 증거를 근거로 타일러 로빈슨이 했을 가능성은 0%라고 말했어요. 그게 그녀의 확신이에요. 그게 그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완전히 확신해요. 그 신념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정말 반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누가 지적으로 우위에 있었는지 본다면 당연히 앤드류 윌슨이었어요. 그는 캔디스 오원스가 얼마나 도작적이고 교묘한지 여러 번 증명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캔디스 오원스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 생각 없이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무적의 도작자라는 걸 증명했냐고요? 네, 맞아요.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위험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녀가 찰리 커크 살인 사건 전체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조사에 관한 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캔디스에 대한 수치라는 점보다 그리고 에릭, 앤드류, 캔디스 중 누가 정말 이겼는지에 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걸 두고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찰리 커크가 무엇을 지지했는지, 그의 신념, 그의 책 키핑 더 세바스, 사람들이 젊을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어서길 바랐던 그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말이에요. 캔디스처럼 대화를 가로챈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멍청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 그녀를 따르는 군중들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진짜로 잃은 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잃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찰리 커크가 원했을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야기에 너무 집착하게 된 우리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좀 슬퍼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